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 MIT 공대의 한 강의실.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숨죽인 채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중국인 학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걸 푸는 건 불가능해요. 그 눈빛은 칠판 앞에 선 한 소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MIT의 천재들조차 포기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낸 것입니다. 그 소녀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수학 천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지만 해가 산에 걸리면 금세 어두워지는 짧은 낮의 일상이 펼쳐지죠. 이웃집까지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리는 외딴 마을, 우리 마을은 해가 지면 세상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을 갑작스레 잃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별이 되신 그날,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장례식 날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죠. 어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머니는 말씀해 주셨어요. 지영아, 내 부모님은 이제 저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렴. 그날 이후로 저에게 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을 찾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 별들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떠난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저를 위해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원래도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는데 부모님의 사고 이후로는 더 말씀이 줄어드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저희 방에 불을 지펴주셨어요. 한겨울 아침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건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죠. 말은 없으셨지만 등굣길에 신발을 신기 전 미리 양말을 데워주시고 학교 가방 안에 몰래 귤이나 사탕을 넣어주시는 할아버지의 작은 배려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와 반대로 항상 말씀이 많으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릴 적 부모님의 이야기, 마을의 옛 이야기, 세상 사는 지혜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교과서보다 더 값진 배움이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어요. 평생 농사일로 굳은 손,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밤에 악몽을 꾸고 울면 할머니는 항상 제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울지 마라, 우리 지영이. 할머니가 있잖아.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가 다 지켜줄게.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 품에서 저는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할머니는 농사일로 바쁘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겨울이면 고구마를 구워주시고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셨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등은 저를 위해 그리고 이 가난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구부정하게 살아온 흔적이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나중에 커서 꼭 할아버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12살 때였어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면소재지 장날 할아버지를 따라 나갔다가 우연히 헌책방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중고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그 문제집은 중학교 수준의 문제집이었는데 표지가 조금 해지고 군데군데 연필 자국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페이지는 깨끗했어요. 가격은 단돈 3,000원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그 책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책 사주세요. 꼭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의아해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왜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시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건 할아버지가 담배도 안 피우시고 아껴두신 용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부터 저는 그 문제집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저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생각하고 도전하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낡은 문제집은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걱정, 슬픔,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문제와 저만 남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만큼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가난한 현실도 잊을 수 있었어요.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학교 선생님은 제가 그 문제집을 푼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더 많은 문제집과 참고서를 빌려주셨죠. 저는 밤마다 별을 보며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성장해 갔어요. 해가 빨리 지는 우리 마을에서 별빛 아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작은 수학 문제집 한 권이 제 미래를 바꿀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운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밤이면 할머니는 이불을 정리해 주시며 물으셨어요. 지영아,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피곤하지 않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면서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할머니의 걱정과 사랑 그리고 응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의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암흑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그 깨달음의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미 대학교 미적분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고 부모님과 연결되는 끈이었으며 석포면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죠. 문제를 풀다 보면 저는 종종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이 방정식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면? 이 함수가 시간 여행의 공식이라면? 수학 공식들은 제게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밤하늘의 별을 보며 푸는 물리 문제들은 더욱 특별했어요.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을 배우고 나서는 매일 밤 부모님이 된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보곤 했죠.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멀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느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제 꿈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학과 과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구분 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죠. 중학교 3학년 겨울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한 장의 안내문을 보여주셨어요. 부산과학고등학교 입학 설명의 안내문이었죠. 지영아, 네가 이 학교에 가면 좋겠다. 이곳은 내 같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야.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산과학고는 우수한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그곳에 간다는 건 석포면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의미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입학 시험을 보려면 부산에 가야 했고 학비와 기숙사비도 걱정이었죠. 무엇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처럼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지영아, 그 학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부산은 너무 멀잖니? 네가 거기서 혼자 어떻게 지낼래?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과 떠나기 싫은 마음이 뒤엉켰죠. 그날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별빛 아래에서 오랜 시간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지영아, 그 학교.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 말씀과 함께 할아버지는 낡은 봉투를 내밀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었죠. 할아버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깊은 사랑과 응원을 느꼈어요. 과학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부산과학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아 특별 지도를 해주셨고 필요한 참고서와 문제집도 제공해 주셨죠. 지영아,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그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야 해.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학시험일이 다가왔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바뀔수록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저를 위축시켰죠. 시골 말투를 쓰는 저는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달랐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했잖아.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문제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수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별빛 아래서 풀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주었죠.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두 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메일이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은 함께 울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부산과학고에 입학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최첨단 시설의 학교 건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학생들이 저를 압도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은 이미 특목고 입시를 위한 학원을 다니며 준비해왔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반면 저는 독학으로 공부했고 영어는 교과서로만 배웠죠. 너 어디서 왔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이요. 어디? 그런 데가 어딨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수학과 과학 시간만큼은 달랐어요. 문제를 풀 때면 저는 모든 불안과 열등감을 잊고 오로지 그 세계에 집중했죠. 그리고 점차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영,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나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는데. 친구들이 제 풀이 방법을 물어볼 때면 석포면의 별빛 아래서 문제를 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고독하고 집중된 시간들이 저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냈던 거죠. 나는 문제를 그림으로 상상해. 마치 별자리를 연결하듯이. 제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신기해했고 점차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석포면의 소녀가 전국 대회에 나가다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화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기쁨 섞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부산과학고에서 제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전환점은 코딩 동아리 알고리즘에 가입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프로그래밍은 수학과 너무 닮았어요.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 과정.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코딩을 배우면서 저는 제 꿈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것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특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관심이 생겼어요. 동아리 선배가 알려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저는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별빛 예측기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날씨 데이터와 천문학 정보를 분석해 특정 지역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건 석포면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도 가장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요. 그 프로젝트로 저는 교내 과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제 아이디어와 구현 능력에 감탄했고 특히 제 배경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감동하셨죠. 김지영 학생은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진정한 과학자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석포면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부산과학고는 제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어요. 부산과학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미국 대학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는 제게 별처럼 먼 존재였지만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 어쩌면 석포면 같은 오지 마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로 상담 선생님께 제 꿈을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건 정말 어려운 도전이야.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한번 도전해보자. 그때부터 저는 MIT 지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토플과 SAT 시험 준비, 에세이 작성, 추천서 부탁.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죠. 코딩 실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고 인공지능 관련 논문들도 읽기 시작했어요. 부산과학고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영어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남아 에세이 첨삭을 도와주셨고 코딩 동아리 선배들은 프로젝트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MIT라는 꿈에 다가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MIT 지원을 준비하던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심장마비였어요. 저는 즉시 기차를 타고 석포면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할머니를 부르셨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몰래 모아두신 거야. MIT에 가면 쓰라고. 봉투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제 유학 비용을 위한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응원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MIT에 갈게요. 그리고 성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제 말을 들으시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제 약속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가신 것 같았죠.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어요. 저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별이 되셨구나. 엄마, 아빠와 함께. 슬픔에 잠긴 그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 꿈을 향해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다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 사랑과 희생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 선물로 저는 MIT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심히 MIT 지원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가슴에 안고 별빛 아래서 시작된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MIT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게요. 보스턴의 첫 겨울은 석포면의 겨울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 저는 이곳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쟁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북과 수학 문제집을 품에 안고 저는 이 거대한 세계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교수님이 하신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기 모인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최고였다는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밤새 녹음본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중간고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하는 걸까? 석포면의 별이라 불리던 내가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균 이하의 학생에 불과한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은 석포면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하지만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이건 그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요. 2번째 학기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교수님들의 오피스 아워를 적극 활용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질문을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샘 코딩은 일상이 되었어요. 컴퓨터 과학 수업의 프로젝트를 위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코드와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짜릿한 기쁨은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MIT는 제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 조교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놀라워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초에 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연구 프로젝트의 압박 그리고 고국에 계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지영,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열정과 끈기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알고 있어. 그 여정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게 내 가장 큰 자산이야. 그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석포면에서 MIT까지 온 그 여정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저는 인턴십을 위해 지원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테슬라와 구글은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고 저는 그 혁신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테슬라의 인턴십 면접은 정말 긴장됐어요. 화상 면접에서 저는 제가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효율성 향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정된 컴퓨팅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방법에 주목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테슬라로부터 인턴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테슬라에서 일하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영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그 낡은 노트북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테슬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테슬라에서의 인턴십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열정적인 분위기,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흥분,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사실이 저를 매일 아침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는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고 MIT로 돌아온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구글에서도 저에게 인턴십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 둘 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고 둘 다 제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저는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슬라와 구글 중에서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거라. 할머니는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항상 응원할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득 석포면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꿈꾸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최종적으로 테슬라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테슬라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가 제 가치관과 더 일치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언젠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MIT 졸업식 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셨어요. 졸업장을 받는 순간 저는 관중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MIT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단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저는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 특히 시골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석포면과 한국 사회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석포면의 작은 소녀에서 시작해 MIT를 거쳐 테슬라에 이르기까지 제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